저는 한 가지 실험을 먼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딱 10초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 짧은 10초 동안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나요? 통장 잔고. 오늘 해야 할 일? 아니면 언젠가 이루고 싶은 그 무언가? 신기하게도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의지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성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에서 수십 년간 연구된 신경과학 데이터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도, 환경도, 운도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방식은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1998년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신경과학자 규양 이에가 발표한 논문은 당시 과학계에 작은 충격을 줬습니다. 실험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실제로 손가락 근육 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단 한 번도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움직인다고 상상했을 뿐입니다. 12주 후 결과는요? 실제로 운동한 그룹은 근력이 3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상상만 한 그룹은 22% 증가했습니다. 몸을 전혀 안 움직였는데 근육이 발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뇌는 진짜로 경험한 것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둘 다 현실입니다. 같은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시킵니다. 같은 패턴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힘들겠다. 또 출근해야 하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뇌는 이것도 현실로 처리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그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기 전에 이미 뇌는 그 하루를 경험한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교한 긍정사고? 명상? 완벽한 모닝 루틴? 아닙니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이미 이룬 버전의 나를 잠깐 떠올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5분도 필요 없습니다. 단 30초의 상상이 당신의 뇌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실험해봤습니다. 처음 2주는 솔직히 가짜 같았습니다. 억지로 상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3주 차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기회를 봤을 때 망설임이 짧아졌습니다. 행동의 기준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을 경험한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사업 실패? 이별? 취업 거절?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차이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했냐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난 재수가 없어. 역시 안 되는 건가 봐. 뇌는 이 신호를 받으면 회피 모드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피하도록 학습합니다. 결국 도전의 반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지? 이 질문 하나가 뇌의 회로를 완전히 바꿉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고통 신호가 들어올 때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두려움, 회피,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배울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전두엽이 개입합니다. 편도체의 반응을 억제하고 분석 모드로 전환됩니다. 같은 고통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실패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건 업그레이드 포인트다.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실패 후 다시 일어서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며칠이 걸렸는데 이제는 몇 시간이면 충분해졌습니다. 뇌가 고통을 정보로 인식하도록 훈련된 겁니다. 회피 반응이 학습 반응으로 바뀐 겁니다. 2011년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이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분석한 연구였는데 결과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받은 죄수들의 가석방 승인율은 65%였습니다. 오후 늦게 심사를 받은 죄수들의 가석방 승인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죄목도, 형량도, 죄수의 배경도 통제했는데 결과는 판사가 몇 시에 심사를 했냐에 따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판사들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수많은 결정을 내리다 보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인 거절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35,000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뭐부터 할지, 어떤 메시지에 답장할지. 이 모든 결정이 뇌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중요하지 않은 선택을 의도적으로 제거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항상 검은 터틀넥을 입었을까요? 마크 저커버그가 왜 매일 같은 회색 티를 입었을까요? 버락 오바마가 왜 대통령 재임 시절 옷 종류를 2가지로만 제한했을까요? 그들은 옷 선택에 쓸 뇌의 에너지를 아꼈습니다. 그의 에너지를 세상을 바꾸는 결정에 쏟기 위해서요. 저도 이걸 적용해봤습니다. 아침에 내리는 결정을 최대한 없앴습니다. 식단을 고정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자동화했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중요한 작업을 전날 밤에 미리 정해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24시간인데 집중력이 달랐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포기하던 일을 끝까지 하게 됐습니다. 뇌는 결정이 줄어들수록 실행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인정받으면 내가 달라질 거야. 그런데 뇌과학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 성공을 만든다. 감정이 결과를 만든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쾌락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쾌락이 아니라 동기와 예측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과를 이루기 전부터 이미 그 과정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 자체에서 보상을 느낍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동기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현재의 만족감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과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로토닌이 높은 상태에서는 더 창의적이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며 더 용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세로토닌을 어떻게 올릴까요?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햇빛, 운동, 감사, 그리고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세로토닌을 자극합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걷고, 앉고, 결정하는 것. 이게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실제 뇌 화학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엔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이 결과를 바꾸고 결정 피로가 에너지를 빼앗고 감정 상태가 행동보다 먼저라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꿔라. 살을 빼고 싶다면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가 먼저여야 합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글 써야지가 아니라 나는 작가야가 먼저입니다. 정체성이 먼저 바뀌면 행동은 그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뇌는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지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변화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느냐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원하는 그 사람으로 지금 당장 정의해버리세요.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준비가 안 됐어도 됩니다. 뇌는 그 정체성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뇌의 작동 방식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딱 30일만 실험해보세요. 아침에 30초, 이미 이룬 날을 상상하기. 실패할 때마다 이건 업그레이드 포인트다 말하기. 아침 결정을 전날 밤에 다 끝내놓기.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상태 먼저 챙기기. 그리고 원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기. 30일 후 거울 앞에 서보세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나는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변화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의식이 하루 95%의 행동을 지배하는 방식, 훨씬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